네, 17번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근의 차가 5니까 얘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우리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x는 이게 짝수니까 네, a분의 2분의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절반 그 다음에 절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일반 근해 공식을 써도 상관없지만 우리 짝수계수 근해 공식 배웠잖아요. 그쵸? 이거 기억하시죠? 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했어요, 지금. 괜찮죠? 네, a분의 2분의 절반 마이너스 절반이니까 1 풀마 루트 1 빼기 2k. 자, 여기서 두 근의 차가 5라고 돼 있으니까 큰 녀석에서 작은 거를 뺀 차가 5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2분의 1은 1 사라지니까 이건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2k 값 자체가 5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이거 약분되니까. 그럼 얼마냐? 1 빼기 2k 자체가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k 값 자체가 마이너스 12가 돼야지만 24 더하기 1에서 2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됐죠? 별로 어렵진 않죠? 근해 공식 하셔가지고서 큰 것과 작은 거의 차, 즉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그 차가 5다라는 식으로 놔서 그냥 단순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 우리 근해 공식을 알고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딱히 그렇게 높은 응용 문제는 아니고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유형 정도가 됩니다. 자, 다음에 17번. 됐고요. 18번. 실근이 존재할 조건. 사실 여기서 그 실근이 존재할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든 그 자체가 이렇게 해서 제곱 자체가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만든 과정까지는 일단 살리고 해볼게요. 즉 완전 제곱식 만든 것까지는 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a라는 녀석 자체가 풀마 루트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 자체가 마이너스 a 풀마 루트 b다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근이 존재하려면 뭐가 돼요? 이 루트 안의 값이 0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 이거. 자, 이거잖아요. b 값이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안 생기잖아요. 루트 안이 음수만 되면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루트 안의 값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했죠. 여긴 형태가 좀 다르니까 b라는 문자가 나왔지만 원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났다면은 그때는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왔겠죠.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다 정돈이 됐으니까 그냥 이 자체가 바로 판별식의 코어가 됩니다. 자, 따라서 b가 0 이상이면 됩니다. 그거는 이 식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을 했으니까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이 값은 0 이상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0 이상이면 근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b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지 않고 그냥 원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가지고서 이걸 쭉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때는 여기가 넘겼을 때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일 때는 이제 이 자체가 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푸는 게 맞겠지만 여기는 아예 b로 그냥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제곱의 바로 오른쪽 우변에 있는 값이 이걸로 딱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여기서는 바로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전체가 지금 b에 해당되는 위치겠지만 4a 제곱은 어차피 0보단 크니까 a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건 할 필요 없고 위에 분자의 부호가 핵심이 됐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는 b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제곱한 값이 0 이상이면 되면은 이 식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b가 0 이상이면 된다.
이게 18번의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해되시죠? 네, 조금 해석하시기 바라고 19번 합니다. 자, 활용이네요. 자,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어느 학교든 빼먹지 않고 나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우린 이미 2학년, 1학년 때 활용하면서 방정식에 활용해서 놓는 건 다 뗀 것 같아요. 자, n이라고 할까? n으로 하지 뭐. n-1과 n과 n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로 놓을게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이니까 이거네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인 이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45만큼이 작대요. 합보다 45가 작으니까 빼줘야지만 같아지겠죠. 그렇죠? 같아지려면 큰 녀석에서 이걸 빼줘야지만 같아지겠죠. 자, 이게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갖다가 수식으로 변환시킨 방정식이 됩니다. 자, 풀이만 하면 되겠죠. 자,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자체가 여기 n제곱 나오니까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되고 빼기 45니까 빼기 4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다 이항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자,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5가 0이 되는데 9, 5로 놓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n 빼기 9 곱하기 n 더하기 5가 0이 되겠죠. n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n은 보다시피 자연수, 얘가 자연수도 얘도 자연수니까 n은 아무리 작아도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여지는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는 될 수 없고 9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수는 이게 9니까 10이 되겠죠. 여기는 8이 될 거고 답은 그래서 1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어느 걸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부터 해서 그 변수가 문장의 조건으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 푼 다음에 그 결과의 중에서 적절한 것만 매칭된 걸 찾아라.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20번 하겠어요. 자, 가로가 20, 세로가 14인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보통은 이게 십자가 모양인데 그죠? 길의 면적 자체가 제가 이렇게 비스듬한 경우도 제가 그때 알려준 대로 한다면은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도로를 제외한 이 색칠된 땅의 면적만이 얼마다? 식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얘를 갖다가 얘를 다 구해가지고 이것도 빼고 두 번 뺀 거 한 번 더 더해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아예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위아래 양옆으로 압축을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끝났어요. 여기는 지금 이 간격이 x니까 자, 이 가로는 얼마가 되느냐? x만큼이 준 거니까 20-x가 될 것이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세로는 원래는 14였는데 x가 준 거니까 14-x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20-x와 14-x를 곱한 면적 자체가 순수한 도로가 제외된 땅 넓이고 이게 16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풀이만 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4와 20이니까 34x 그 다음엔 더하기 280 자체가 160이 됩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4x 더하기 120이 0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0 곱하기 4가 되는데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34가 나오겠죠. 따라서 x 빼기 30 곱하기 x 빼기 4는 0이 되니까 x값은 30 또는 4가 될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되는 걸 걸러내셔야겠죠. 보다시피 이게 양수가 돼야 어떻든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30이 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막 가로도 음수고 세로도 음수라는 건 어쩌라는 거예요. 의미상 안 됩니다. 따라서 4가 답이 되겠죠. 그러므로 x라는 이 도로의 폭의 크기는 4. 뭐 미터는 있기 때문에 4라고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활용 문제였죠? 괜찮죠? 자,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 뭐 지난 시간에 실컷 했죠? 여기서 뭐 또 제가 이렇게 가운데 길 파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압축해가지고 해줘라. 다 구해놓고 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심지어 이걸 되게 어렵게 내려면요. 이런 S자 형태로 길을 낼 수도 있어요. 폭만 일정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간격만 나오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자, 됐죠? 다음에 21번. 자, 실수가 실수를 서로 반식해가지고서 걸러내는 문제입니다. 희수와 은비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희수는 상수항을 잘 봤대요. 희수, H라고 합시다. 자, 희수는 상수항을 잘 봐가지고서 두 근이 이렇게 됐답니다. 아까는 2차 함계수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 했고요. 여기는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일단 먼저 잘못 본 거를 먼저 이렇게 놓을게요. 근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거는 x 더하기 3과 x 빼기 2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기 때문에 얘는 틀려요. 여기까지만 잘 본 겁니다. 자, 다음에 은비. 은비는 자, 근이 마이너스 6과 2이니까 x 더하기 6과 x 빼기 2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당연히 2차 함계수가 1이니까 뭐 얘는 그냥 1 똑같은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전개하면 4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데 은비 같은 경우는 x 1차 함계수를 잘못 봤대요. 얘를 잘못 봤다는 거죠. 따라서 얘와 얘는 잘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본 것만 골라가지고서 바르게 만들면 자, x제곱에 얘는 살리고 얘를 살려야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맞는 것만 조립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거는 3, 4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x 빼기 3과 x 더하기 4 형태로 인수분해가 끝날 것이고 x 값 자체는 3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두 근을 구해서 또 그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하니까 큰 것과 작은 것만큼 얼마만큼 간격이 있느냐 이 뜻이죠. 네, 7입니다. 7. 그래서 7이 됩니다. 두 근의 차이.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시면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큰 거에 작은 걸 뺀 게 두 근의 차가 됩니다. 답은 4번, 21번. 괜찮죠? 다음에 22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냥 저랑 같이 하시면서 복습 자동으로 되게끔 그리고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 위주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네. 이 정도가 잘 숙달되시고 이해가 되시고 뭐 별 부담이 없다면 이 단원을 잘 훌륭히 마친 거가 됩니다.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제곱이 합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n과 n 빼기 1과 n 더하기 1이 있을 때 이번엔 그 연속 홀수의 제곱에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자연수면 그냥 1씩 차이 넣으면 되겠지만 홀수는 2씩 차이가 나죠. 1, 3, 5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때는 n 빼기 2, 그 다음 n 더하기 2로 놓는 게 맞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제대로 배운 친구는 뭐 2n 빼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놓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정도도 괜찮아요.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제곱의 합이 251이 된다라고 식을 놓을 수가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n제곱 여기 n제곱, n제곱, n제곱 있으니까 3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엔 여긴 마이너스 4n 나올 거고 여긴 플러스 4n 나올 테니까 없어질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4 여기도 더하기 4 끝났죠. 자, n제곱 3개로 끝났고 얘는 거기서 이미 끝났고 여기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4n 1차 n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4, 4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값이 251이 된다 이 뜻이죠. 따라서 3n 제곱 자체가 얘가 8이니까 8을 갖다가 넘기게 되면은 243이 되겠죠. 마이너스 8이니까. 자, 그럼 n제곱 자체는 3, 8에 24, 3, 1은 3. n 자체는 왜냐하면 마이너스 풀마 9긴 하지만 홀수에서 지금 자연수 범위에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n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n은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와 얘가 되니까 바로 7과 9와 11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바로 얼마가 되느냐? 27이 되겠죠. 맞죠? 네, 18에 9니까 27. 이렇게 됩니다. 자, 별거 없죠? 이것도 뭐 활용의 전형적인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23번. 얘도 좀 볼까요?
가로 세로 길이가 15랑 10m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정원이 있다. 이 정원에 폭이 일정한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도로의 넓이가 70이가 된다면 도로의 넓이. 도로 넓이니까 바로 이 넓이가 되겠네요. 자, 이게 70이래요. 그럼 도로의 폭을 구하래요. 폭이니까 이걸 갖다 x라고 합시다.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 도로 폭은 디귿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좀 거시기해요. 그렇죠?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도로의 넓이가 72래요. 그러면 일단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겠죠? 15 곱하기 10, 즉 150이 됩니다. 150에서 71을 빼면 어떤 넓이가 되냐면 바로 이 넓이가 되거든요. 얘는 그냥 깔끔한 디귿자도 아닌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얘로 갈게요. 자, 얘는 이 녀석을 나타내는 넓이인데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쉬워요. 이게 지금 이 폭은 세로는 원래 10에서 x가 2번 빠진 거잖아요. 그죠? 폭이 일정하다니까. 따라서 여기는 10 빼기 2x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 가로는 15에서 이 x 하나 뺀 거잖아요. 따라서 이 폭은 15 빼기 x가 되겠죠. 네, 이 폭이. 자, 그래서 끝났어요. 그게 바로 이 넓이, 이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150이니까 71을 빼면 78이 남을 거고 얘는 일단 요거 2로 뜯어낼게요. 그렇죠?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약분 먼저 시킬게요. 39가 5 빼기 x 곱하기 15 빼기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75가 39가 되겠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이걸 넘기게 되면 36이 되겠죠? 네, 그럼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하고 1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붙이면 네, 마이너스 10 나오니까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18은 0이 되니까 x값은 2 또는 18이 될 텐데 자, 이렇게 구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필터링 하셔야겠죠. x는 보다시피 이 도로의 폭입니다. 자, 그런데 10 빼기 2x보다 이것도 양의 값이 나와야 될 거고 길이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5 빼기 x도 남는 게 있어야겠죠. 이 값은 다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x는 여기서 18이 되면 다 안 돼요. 나가리가 돼요. 이게 뭐 음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건 무슨 도용이에요?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얘는 될 수 없습니다. 2가 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폭 x는 2, 이게 바로 도로 폭이 됩니다. 2m. 답이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풀기 나름인데 저는 그냥 이게 직사각형이라서 우리가 그냥 가로 세로만 잡아주면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설립해서 풀어서 안 되는 거 제꼈습니다. 자, 23번 전형적인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죠. 자, 넘어갑니다. 자, 24번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5루트 2cm인 직각 2등변 사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의 2등변이에요. 두 변의 길이 같아요. 자, 그럴 때 5루트이니까 여기 5루트이면은 우리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5가 되는 거 알겠죠? 5 루트 2. 그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25 더하기 25 해가지고 50 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4제곱센치래요. 여기가 4제곱센치. 그때 BF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BF는 지금 친절하게도 X라고 놨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또 2-2 과정의 평행사변형의 지식을 좀 떠올리셔야겠죠. 베이직한 거를.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면은 이거랑 이거 평행할 거고 또 얘랑 얘도 평행하겠죠.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대변의 길이 같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거랑 똑같은 x가 됩니다. 그 다음엔 평행하니까 이게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의각이잖아요. 자, 동의각 하기는 평행하면 같으니까. 그럼 자, 여기도 x.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원래 5였는데 여기서 일단 보자면 우리 닮음도 배웠죠. 닮음도 배웠고 뭐 각도도 다 알아요. 이게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여기도 평행 동의각이니까 45도. 그럼 어떻든 지금 다 닮았고 이것도 이등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겁니다. 얘가 이등변이면 얘도 이등변이에요. 닮았거든요. 닮기도 했고 45, 45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x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왜 하냐면요. 그럼 여기는 지금 5 빼기 x. 여기도 5 빼기 x. 저는 그냥 이걸 갖다가 요 사람 넓이를 한 번에 구하지 않고 전체에서 마치 조각해듯이 이거 뜯어내고 이거 뜯어내가지고 4가 된다는 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이 4라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부터 요 1번, 2번 조각을 뜯어내면 됩니다. 1번 조각은 2분의 1 곱하기 5 빼기 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게 밑변 높이가 되니까. 그 다음엔 두 번째 조각은 x짜리니까 이걸 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완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100이 싫으니까 전부 다 양변에다가 2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8 이퀄 25 마이너스 5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먼저 손질할까요?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x 그렇죠? 마이너스 10x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5가 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25가 있는 거고 이게 8이 된다 이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요 25는 없어질 거고요. 얘랑 얘가 남는데 자, 전부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8은 0이 되고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정도는 뭐 암산 되겠죠. 네, 그러니까 x값 자체는 1 또는 4가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1번이 더 크냐, 2번이 더 크냐 아직 몰라요. 만약에 x가 1이면 1번이 더 크고 2번이 작은 경우가 되고 x가 4가 되면은 2번이 더 크고 1번이 작은 경우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상관없어요. 이 넓이가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쪽이 긴 평행사변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긴 평행사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BF의 길이는 그래서 1과 4 두 가지가 됩니다. 1cm 또는 4cm. BF 길이는 1cm 또는 4cm 두 가지 다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터링에도 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한 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괜찮죠? 네, 이런 문제도 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각을 난 뜯어내 가지고서 이 평행사변의 조각의 넓이를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괜찮아요? 네. 왜 이렇게 쉽게 하지? 난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이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머리가 뭐 나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낯설어서 그래요. 저는 익숙하고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좀 더 쉽게 보이는 거고 처음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연습 충분히 하시면 돼요. 시험 때 이런 거 잘 나와요. 자, 다음에 25번 할게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을 또 잘못 봤대. 하지만 2차항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 봐서는 조금 더 할만하겠죠. 자, 첫 번째 x 1차항 개수 잘못 봤더니만 해가 이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냈다는 거니까 이렇게 놓은 첫 번째 중에서는 x 1차항 개수가 에러예요. 얘는 잘 봤다는 얘기니까 살릴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상수항 잘못 봤대요. 그랬더니만 해가 마이너스하고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상수항은 잘못 봤기 때문에 얘는 살릴 수가 없어. 이건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멀쩡히 본 것만 우리가 취해가지고서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 이제 쉬울 거예요.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 두 가지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식상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시험엔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을 여러분도 했으니까 이제는 시험 때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유형이 될 겁니다.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반씩 잘못해가지고 조합하는 문제. 자, 26번. 이제 폭죽놀이 뭐 지상에서 올렸다 또 그 유형 나오죠. 네. 이제는 좀 식상하겠다. 해보겠습니다. 자, 지상에서 야구공을 수직으로 던졌을 때 어떤 속도로 했냐면은 초속 80m의 속도로 올렸대요. 와, 이거 굉장히 빠른 건데요. 초당 80m 가는 빠르기래요. 이게 가능한가? 와,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t초 후의 높이가 hm랍니다. 이걸 hm라고 한다면 식이 80t-5t의 제곱 형태로 된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단위는 미터, t는 초예요. 삐뚤어졌다. 네, t초의 높이가 h미터. 자, 그러면 이때 높이가 320m인 지점을 지난 후라고 했으니까 320m 지난 데가 언제나 봅시다. 보면 얘가 언제 320m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위쪽으로 이항할게요.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5로 나눠주게 되면 그럼 이게 8이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얘는 t 빼기 8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t 값이 8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320m 높이에 갈 수 있는 시각은 8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에 높이를 지나는 경우는 올라갈 때 지나고 내려갈 때 지나는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하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제일 꼭대기 높이가 바로 320m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3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각에서만 딱 도달하고서 이제 끝이라 이거죠. 그럼 끝났어요. 지상에서부터 320까지 올라갈 때가 얼마나 걸렸냐면 바로 8초가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8초. 8초. 그럼 내려갈 때까지 얼마 걸리겠어요? 올라갈 때 8초면 내려갈 때도 8초가 걸리겠죠.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똑같이 걸립니다. 8초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왜냐? 그냥 이건 또 이렇게 해도 돼요. 320일 때 t가 8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0일 때, 지상일 때는 0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t로 묶어주면은 16 빼기 5로 나눴는데 이게 왜 남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t 값은 0 또는 16이라는 건데 높이가 0인 경우는 안 출발할 때 0초일 때 또는 16초일 때니까 다 여행 끝나면 16초 걸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8초 꼭대기에서 16초 땅바닥까지 8초가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걸리는 시각은 4번 8초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6번 답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27번. 일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제 2학년 1학기 거 좀 떠올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됐죠. 점이 두 개가 있는데 다 절편이에요. 우리 절편 주어질 때 직선식 구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일단 기울기 먼저 구합시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이쪽으로 5만큼 증가했을 때 y는 3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럼 y는 5분의 3x라고 놓고 그 다음 y절편은 바로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식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끝났죠. 요거는 이제 2-1 것만 착실히 기억한다면 여기까지는 그냥 프리패스인데 프리패스가 아닌 분들은 분발하십시오. 자, a 값은 그래서 5분의 3이 되고 k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k를 중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4인 이체방정식. 그럼 4에다가 x 더하기 3의 제곱 형태가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게 중근이니까. 그럼 x 더하기 3의 거듭제곱이 될 것이고 이체한 개수가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립이 끝나네요. 자, 구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셔도 되고 풀었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뭐 2-1 과정과 섞은 거니까 딱히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죠? 다음에 이제 28번 할게요. 밑변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은 1cm 늘리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네,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원래 이 문제겠지만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든 이렇게 놓든 이걸로 할까? 좋아요. 이걸로 가지 뭐. 자, 밑변과 높이가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은 1cm만큼 늘리고 높이는 3cm만큼 늘리면 얘는 요만큼 늘리고 얘는 3만큼 늘렸대요. 자, 그랬더니 처음 넓이의 2배가 된답니다. 그럼 처음 넓이는 뭐냐? 여기 1번이었죠. 그건 1번은 2분의 1 x제곱이 될 거고.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엔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얘는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x 더하기 3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 넓이 2배라는 거니까 자, 얘 넓이는 이 넓이의 2배.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게 문장을 갖다가 식으로 잘 표현하는 게 되겠죠. 그냥 양쪽에다 2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2 곱하니까 없앴고 여기 2x제곱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이항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뭐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이제 근해 공식 가셔야 되는데 짝수 계수 근해 공식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일반 근해 공식 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a가 1이니까 2a분의 그다음 마이너스 b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루트 28이 되는데 이건 4, 7에 28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자체가요. 자, 그러면 약분이 되겠네요. 없어지고 2가 되고 이것도 없어집니다. 자, 따라서 2 풀마 루트 7이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x라는 길이가 음수가 될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7로 나오셔야겠죠. x라는 값이. 네, 1 플러스 루트 7. 그게 바로 처음에 주어져 있는 밑변의 길이입니다. 또는 높이 길이가 될 수도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괜찮죠? 네, 뭐 그냥 평이하게 그냥 문장을 갖다가 도형에 대한 넓이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9번 합니다. 착한 어린이 문제. 오늘 제가 30번까지만 소화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녹여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이거는 그냥 약속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 별표가 이렇게 된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정의를 해줬어요. 이 문제에서만 그런 거예요. 실제 이런 기호가 뭐 이렇게 정의된 건 없어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걸 만족한다. 자, 여기 별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자, 약속대로 할게요. 이 별은 앞에 거 제곱하는 것. 이거 제곱해야겠죠? 네, 이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것도 나중에 제곱한 거 요거가 되겠죠? 요거 제곱이 뒤에 붙어요. 그 다음엔 양 사이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달고서 가운데 들어오니까 얘 두 개 곱한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서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죠. 자, 그 값이 2 빼기 x가 된다.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만 해주면 돼요. 그대로만. 착한 어린이처럼. 절대 무슨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르게 혼자 하면 안 돼요. 말만 잘 들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풀이만 하겠습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그 다음 더하기 x제곱 정리하게 되면 이거 정리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까지 되는데 그게 2 빼기 x라니까 다시 또 1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그럼 1, 3에 1, 2라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x-1과 3x 더하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두 가지 값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도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얘를 하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이 됩니다. 이건 그냥 착한 어린이 문제. 시키는 대로만 규정된 약속대로만 해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꽤 나와요.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 일단 보죠. 자, 지난 시간에 했어요. N각형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 뭐였죠? N의 N 빼기 3 나누기 2라고 했도 안 했어요? 기억하시죠? 한 점에서 도착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자기랑 양 끝점은 변이 되거나 뭐 선이 안 되니까 빼고 N 빼기 3개가 있는데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건 N개가 있으니까 N 곱하기 N 빼기 3인데 그렇게 선을 긋게 되면 출발점, 도착점이 한 번씩 바뀌면서 두 번 반복이 되니까 2로 나눠준다. 뭐 반복은 더 안 할게요. 또 이 유튜브에 엠베스트하고 검색하면 제가 또 설명한 거 있어요. 쇼츠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이 개수가 9개래요. 그 다음에 M각형은 이게 20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nm 값 구합시다. 구하게 되면 자, n 곱하기 n 빼기 3 자체가 18이 되니까 원래대로면 이걸 갖다 또 인수분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알아요. 이게 6, 3, 18 되는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n은 6이 됩니다. 제대로 인수분하게 되면 하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걸러지게 돼요. 그렇죠? 자,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게 되면 m 곱하기 n 빼기 3 자체가 40이 되겠죠? 자, 차이가 3 나는 이 약수곱이 40 될 수 있는 거는 8, 5, 4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값 자체는 8밖에 없겠죠. 원래대로 풀면은 하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걸러져서 얘가 나오게 됩니다. 자, m이 6이고 m이 8. 이거는 뭐 그냥 약간 보이니까 미리 빨리 그냥 푸는 거지. 원래대로면 이거 2차 문제 풀어가지고서 뭐 또 걸러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떻든 n의 값 찾았습니다. n과 m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거랍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한 근이 6이 될 거고 x 빼기 한 근이 8이 되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8은 0이 되기 때문에 보다시피 a 값이 마이너스 14가 되고 다음에 요 b 값은 4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 값을 갖다가 각각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뭐 대각선 공식 나오는 건 다 설명했으니까 이대로만 하시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하면은 어지간한 응용 문제는 이제 기출된 그 학교 시험 문제 유형들은 좀 본 것 같으니까 연습 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차 함수를 슬슬 진입을 할 거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쭉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시간이 얼마 됐죠? 네.